단순히 100달러, 1000달러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늘 현재의 코인 가격과 시가총액 수준을 고려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8월 9일 기준 이더리움과 XRP의 시가총액 차이는 1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XRP가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 흐름과 리플의 비전이 차근차근 실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XRP는 최대 10달러 이상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무지막지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일부 지역은 침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또한 더위가 날아간 것일까요? 어제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3% 상승한 23,8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3.27% 상승한 1,77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1.38% 상승한 0.38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0.06% 상승한 0.5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각각 40.5%, 19.2%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지 한번 롱숏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다소 높습니다. 2위에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3.94%로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XRP의 경우 또한 58%로 숏 포지션이 다소 높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일단은 이번 주 어떠한 소식들이 주요하게 작용하게 될지 글로벌 거시 이벤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8월 10일 저녁 9시 30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일단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8.6%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6월의 경우는 9.1%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폭이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수치가 잘못되었다며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며 비농업 고용 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나왔던 만큼 이번에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새벽 00시에 찰스 에반스 이제 연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것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지난 8월 3일 에반스 총재의 경우는 이번 연도 안에 금리 인상 규모를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는 연설을 하여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를 올렸는데 다가오는 9월에도 0.7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현재 다가오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9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 시장은 강력한 반등세를 생각할 수 있게 될 텐데 하지만 지난 토요일 당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경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면 0.75%포인트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CPI 지수가 어떻게 공개가 될지 또한 연준 이사의 경우는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무조건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8월 11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미국의 7월 재무부 대차 대조표가 발표가 되며 동일 저녁 9시 30분의 경우는 7월 PPI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PPI라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측정한 물가인데, 즉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시장은 CPI에 더욱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의 경우는 영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현재 이틀 뒤인 8월 10일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가 아니죠. 내일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이제 지수가 발표될 때가 이제는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유의미한 소식이 나오기를, 그리고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 일정과 더불어서 오늘은 전날 대비 크립토 마켓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중충한 날씨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가격적인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3,000달러를 잘 지켜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용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23,000달러 유지 시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한다 수석 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이며 25,000달러 수준을 깬다면 추가 강세 모멘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모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찬디의 경우 또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7월 고용 보고서는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서 명확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일까요? 수십 년 만에 찾아왔던 강력한 금리 인상의 기조들이 서서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조가 지난 7월 달에도 있었는데 김칫국을 먼저 마시면은 안 되겠지만 여러 지표들이 바닥 시그널을 나타내며 이제는 상승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크립토 시장에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5월 5일 크립토 마켓에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메이저 탑10 안에 들던 루나의 대폭락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루나의 CEO이죠. 이 권도영 대표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루나 2.0이라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소식의 경우는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정신인 건가 싶은 생각을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들은 하게 됩니다. 이에 실제로 2022년 5월 28일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테라 2.0을 정식적으로 출시를 한 것인데요. 새로운 체인을 루나로 기존의 루나를 루나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죠. 출시한 지 12시간 만에 무려 70% 이상 폭락을 하게 되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무려 85%의 폭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잠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 랩스 루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자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화제가 되었던 게 이제 방금 전 기사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루나에 대한 에어드랍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수많은 거래소들의 경우는 이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에어드랍은 투자자들이 받을 권리라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개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코인베이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루나 클래식과 관련해서는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견해를 명확히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한 트위터 유저가 이에 대해서 권도영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권 대표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대답 또한 좀 가관으로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코인베이스의 루나 클래식 관련 에어드랍 지원 안 한다. 보유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체인 기반 루나 클래식 가치 연동 토큰 랩 루나 클래식을 보유한 한 트위터 유저의 경우는 테라폼 랩스의 대표 권도영 대표에게 코인베이스에서 랩 루나 보유자에 대한 크로스체인 에어드랍이 보류 중인가? 그래서 내가 에어드랍을 받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당신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가 내 돈을 훔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묻자 권 대표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네, 아침이란 목소리에서 쉰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 무튼 권 대표의 경우에는 이 코인베이스 관계자로부터 코인베이스는 루나 클래식 관련 에어드랍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들었다. 그들에게 제안을 해보라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는 루나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바 있었죠. 이 얼마나 무책임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차라리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서 랩 루나의 경우는 랩 루나 클래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 랩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비트코인이 랩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랩 루나 클래식 또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서 이제 권 대표가 이야기를 한 트윗을 보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욕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계속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 권 대표의 경우는 나도 루나 폭락으로 돈을 잃었다.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피해 금액이 너무나 큰 상태이며 자금 세탁 정황들과 횡령한 정황들, 프리마이닝한 정황들 등 구린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정황들만 가지고도 사실상 감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여파로 외국에서 한국 프로젝트라고만 말을 해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멀쩡한 프로젝트들까지 싸그리 루나 코인으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 또한 위법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검찰의 경우는 자진 귀국이 없다면 인터폴 수배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음모론에서나 나올 법한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의 경우 또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나니머스의 경우는 미국 정부의 외교 문서 폭로와 북한 웹사이트 해킹, 심지어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러시아군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집단이죠. 과연 권도영 대표의 사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될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애정과 섭섭함을 같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죠. 이 XRP 참 오랜 시간 동안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이 지속이 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22년 2월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레더블 크립토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SEC와의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라며 잘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XRP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플사와 SEC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면 XRP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리플사가 제시하는 비전이 어느 정도 비전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미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으니 XRP는 미국 거래소 상장이라는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리플사가 지난 스웰 컨퍼런스에서 제시한 자체적인 거래소를 론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이 리플이 자체 거래소 론칭을 통해 XRP를 이제 미국 내에서 상장을 하며 소송이 합의 또는 승소로 마무리될 경우 XRP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단순히 100달러, 1000달러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늘 현재의 코인 가격과 시가총액 수준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8월 9일 기준 이더리움과 XRP의 시가총액 차이는 이제 1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XRP가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그 사이 이제 이더리움 시가총액도 많은 상승을 해주고 있겠지만 이제 리플이 자체 이슈만 가지고 이더리움 수준의 시가총액의 단숨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 흐름과 리플의 비전이 차근차근 실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XRP는 최대 10달러 이상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자체 거래소, NFT, 스마트 컨트랙트 등인데 특히나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리플은 그 어떤 플랫폼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죠.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이더리움에 대항할 만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XRP의 커뮤니티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XRP만큼 막강하고 오래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코인도 드문 상태인데요. 이런 전망을 희망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강력한 근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리플사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XRP를 사용하는 리플사의 대표 솔루션 ODL 솔루션을 통한 수익을 이미 리플은 분기별로 지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보고서 또한 매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체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된 것인데 다만 리플이 단순히 이 정도 비전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국제 송금 시장을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블록체인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면 리플사를 IPO를 통해 상장시키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SEC가 물고 늘어지는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게 되죠. 또한 XRP가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더리움이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원유의 역할을 XRP가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과 재판의 상황이 이제 리플사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리플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비즈니스 확장의 모습,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으며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된 후 과연 XRP 투자자들이 그동안 흘린 눈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게 될지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